방금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노동절인데 저는 매뉴얼 두 문도에 있어요. 헬레나가 비뇨기계 과제를 해야 해서 제가 샘디 모델을 출력해줬고 헬레나가 색칠해서 정말 멋지게 완성됐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비뇨기계로 이렇게 멋진 걸 만들 수 있다면 왜 실제 크기의 인간 해골도 만들 수 없을까? 제가 여기서 찾아보고 있는데 모든 뼈가 제대로 된 실제 크기의 인간 해골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제는 샘디로 출력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할로윈 해골이거나 해골의 일부 특정 뼈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뼈가 있는 인간 해골은 딱 하나만 발견됐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귀찮은 점이 있어요. 인간의 해골에는 대략 206개의 뼈가 있거든요. 제가 대략이라고 한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기가 태어날 때는 뼈가 훨씬 더 많고 그 뼈들이 점점 융합되고 합쳐지면서 전체 뼈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200여 개 뼈 조각을 다시 맞추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저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럼 이제 이 샘디 모델에서 가장 큰 뼈 중 하나를 출력해보죠. 정말 괜찮은지 인쇄가 잘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해보고 잘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205개도 출력할게요. 저는 정강이뼈 티비아를 골랐어요. 다리에서 가장 큰 뼈입니다. 프린터에 안 들어가서 두 조각으로 나눠야 했고 출력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작은 조각은 한번 볼게요. 출력할 때 도움이 되도록 남겨둔 이 지지대 조각들을 떼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조각을 순간 접착제로 붙일 거예요. 그리고 봐요. 정말 신기하죠? 뼈의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3차원 물체를 형성하는 여러 개의 폴리곤이 보이죠? 그래도 전체 해골치고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도 출력해볼까요? 화면의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출력할 파일들을 선택해야 해요. 파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 다음엔 인쇄 테이블에 파일을 펼쳐 마치 프린터처럼 사용해요. 파일 정리 후 올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슬라이싱 할 거예요. 이 과정은 프로그램이 샘디 객체를 실제로 프린터가 플라스틱으로 쌓을 수 있도록 선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출력에는 16시간이 걸려요. 제 작업 시간이 아니라 프린터의 작업 시간이죠. 멈춰.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비슷하게 생긴 아주 작은 뼈들이 정말 많아요.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손에는 뼈가 27개나 있고 발에는 26개가 있어요. 손과 발의 뼈를 합치면 아주 작지만 모두 합쳐서 106개나 됩니다. 제 책상은 완전 엉망이에요. 뼈 출력할 때마다 이름을 표시해야 해서요. 큰 뼈는 펜으로 이름을 쓰면 쉬운데 작은 뼈는 이름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데 테이프가 서로 달라붙어서 끈적끈적한 테이프 더미가 돼버려요. 해결책을 찾아야겠어요. 그래서 뼈 분류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상자를 설계했고 지금 레이저로 자르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대략 보석함처럼 만드는 거예요. 챗 GPT에게 여기서 뼈를 분류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손과 발의 뼈만 따로 분리하고 그 뼈가 손에 속하는지 발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거죠.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작은 뼈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필요가 없길 바라고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해골이 완성됐어요. 거의 200개의 뼈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출력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계산 안 해봤지만 대략 4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부품을 고르고 끼우고 빼고 보관하고 분류하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중요한 부품이나 디테일이 많은 것은 레진으로 출력했고 예를 들어 두개골은 특히 신경 썼어요. 나머지 부품은 다양한 색상의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뼈대가 알록달록해 보여도 걱정 마세요. 최종적으로는 달라집니다. 큰 뼈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프린터에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출력하는 게 더 빠르고 쉬워서예요. 예를 들어 두개골이 레진 프린터에 들어가지 않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아직 붙여야 하니까 이제 여기서 해야 할 큰 작업이 남아있어요. 바로 이 부품들을 마감 처리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일부는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프린터 자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봐요. 이 종골뼈를요. 여기 여러 모서리가 있어요. 이런 자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샘디 프린팅에서는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마감 처리해줘야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제 퍼즐을 맞출 시간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깨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것도 들 수 없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다니를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 헤맸어요. 두 번째 문제는 어디서 조각을 맞춰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거든요. 여기에는 뼈가 200개나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 7월 방학 때 헬레나와 멜리사를 USP 수의학 박물관에 데려갔어요. 여기 매뉴얼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의 골격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도 마누알 두 문두에서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니가 그 골격들을 보러 갔어요. 그는 이번 주에 방문 중인 물리학 교수 아우구스트와 함께 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골격 조립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박물관을 완전히 탐험했어요. 그리고 얀센이 모든 것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의학 박물관에 완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이 인간 골격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수의학 박물관에도 사람 골격이 있었고 정말 멋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상파울루에 오면 참고하세요. 이 멋진 박물관 입장료는 8페일이에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머리부터요? 머리랑 척추부터 내려가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고정된 부분부터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 척추뼈 사이에는 작은 디스크가 있는데 그게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요. 디스크 탈장이 있으면 문제는 이 작은 디스크가 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디스크를 여기다가 어떻게든 넣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글루건이 디스크 역할을 해요. 페르난두가 여기서 작은 쪽지를 준비했는데 이건 의학 요약본이고 사실상 인간 골격의 지도가 들어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경추, 즉 이 윗부분이죠. 1번부터 7번까지의 경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철사를 통과시키나요? 아니면 글루건을 쓰나요? 저라면 디스크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글루건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를 잡기 위해 철사를 넣는 거죠. 맞죠? 봐봐. 정말 예쁘지 않아요? 멋지죠? 이게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목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퍼즐이에요. 모양이 잡혀가고 있네요. 봐요. 여러분, 여기 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정말 복잡해요. 이 두 뼈 좀 보세요. 이게 같이 붙는다는 건 알겠어요. 이 둘이 어떻게 맞물리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다른 방식인가요? 여기 있는 그림이 샘 D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가 어느 면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감은 오는데 확신이 없어요. 멋지다, 그렇지? 찾았어. 바로 이거였어, 친구. 제대로 가고 있어. 계속하자, 가보자. 이거 봐봐. 이게 바로 스켈레톤의 원래 설계도야. 퓨전의 파일이 있어. 각 뼈를 켜고 끌 수 있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이미 뼈에 이름이 붙어있는 각각의 뼈를 볼 수 있고 뼈를 켜고 끄면서 어디에 맞는지 이해할 수 있어. 와우.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만드는 게 좋아. 어차피 나중엔 같은 작업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지. 맞지? 요하. 이게 우리가 박물관에서 촬영한 골반이고 우리 것도 봐봐. 꽤 잘 되고 있네. 비슷해지고 있어. 이 영상 보고 있는 묘지기 분들 도전해보세요. 다음에 유골을 꺼내서 납골당에 넣을 때 한번 조립해보세요. 전혀 쉽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약간 비뚤어질 거예요. 이게 왼손의 새끼손가락이에요. 약지보다 더 커요. 여기 있는 두 뼈가 잘못됐어요. 발가락을 손가락 자리에 그렸네요. 여기가 다 좀 뒤섞여 있어요. 아니. 오른손은 완성됐고 뼈도 다 제대로 있어요. 왼손에는 발의 뼈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분해하고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정직한 해골이죠. 이 설명서로 별의별 걸 다 하게 되네요. 우리 해골 작업의 또 다른 하루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트 없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력의 66%만 남았네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해골에서 배울 만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영상 전체에서 꼭 배워야 할 두 가지일 거예요. 바로 골수입니다. 첫 번째는 척수입니다. 척수는 우리 척추 안쪽을 따라 내려가는 신경 다발이에요. 제가 안쪽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뼈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을 통해 척수가 지나가는데 이 신경들이 우리 머리와 몸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바로 이 구멍을 통해서입니다. 척수가 여기로 지나가면서 계속 내려가죠.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훨씬 작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이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팔로 가는 신경이 이미 빠져나가고 남은 신경도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 이 지점에 도달하면 신경이 반은 이쪽으로 반은 저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다루는 분들은 이를 채찍이라고 부릅니다. 채찍은 오토바이 전체를 지나며 모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 묶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치면 왜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바로 이 뼈, 여기 떨어져 있는 이 뼈를 부러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뼈가 부러지면서 여기 척수를 자르거나 누르거나 다치게 하면 이 신경다발이 손상되면 여기서부터 아래쪽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가 여기서부터 아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사고가 여기 위쪽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다리뿐만 아니라 팔도 감각을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목 아래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사지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번째 척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골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 뼈속에 들어있는 약간 기름진 물질로 우리는 이것을 골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 뼈대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정보만으로도 좋아요를 누를 만하지 않나요? 오늘 여기서 할 일은 다니가 이 모든 부분을 철사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위쪽 부분에 해골을 매달면 우리가 붙인 접착제가 해골 전체를 버티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무게가 많이 나갈 듯해요. 저는 발만 마무리할게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가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뼈를 잘못 출력했다는 걸 알게 됐어. 우리가 같은 쪽 경합골을 2개 출력했거든. 경합골은 여기 있는 뼈야. 우리가 등 뒤에 가지고 있는 이 날개 같은 거지. 우리가 오른쪽 걸 2개 출력해서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 방법이 없어. 왼쪽 어깨뼈를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이 뼈는 출력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 왜냐하면 복잡하거든. 왼쪽 팔 확인. 봐봐. 나 이 뼈 여기 한번 부러뜨린 적 있어. 의자 다리에 발을 부딪혔을 때 뼈 옆면이 금이 갔었지. 이 퍼즐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조각을 맞춰도 나중에 아래 조각과 안 맞아. 봐봐. 여기서는 예쁘게 맞는데 여기 끼우면 이게 엄지발가락이 되고 다음 발가락은 이미 저쪽으로 가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발가락들이 좀 붙어 있어야 해. 여기처럼 말이야. 근데 잘 모르겠어. 여기 다른 쪽에서는 똑같이 잘 안 돼. 오래 살고 번영하세요. 발가락들이 이미 각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가장 안 좋은 건 여기 이 큰 뼈들이 발 안쪽에 있다는 거야. 바깥쪽 발가락이 아니라 마치 손의 이 부분처럼 말이야. 이건 정말 잘못됐어. 완전히 고든데 친구야. 뭐라고? 이거 척추측만증이야.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휘는 거야. 나는 여기가 너무 많이 휘어진 것 같아. 뭐 어쨌든. 여기서는 뼈를 붙이지 않고 발을 매달아 놔야 할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우리가 갈고리. 몇몇 부품 사이에 관절이 있어야 해. 뼈를 딱딱하게 두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발은 최소 이 정도는 움직여야 해. 발가락 뼈는 붙어 있지만 이렇게는 못 움직여. 적어도 이 움직임은 해골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 무슨 생각이냐면 얘가 여기 매달려 있는 거야. 여기에는 머리에 철사가 달린 갈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매달릴 거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철근이 있고 여기 아래에는 그걸 지탱해줄 삼각형이 있을 거야. 아이. 쇄골이 설치됐어. 쉽지, 그렇지?
여기 어려운 순간이 왔어. 그게 뭐냐면 원래 해골 두개골에는 이가 없지만 매뉴얼 두 문도에는 틀니가 있어. 그런데 논란이 뭐냐면 우리가 이를 끼우는 게 좋을까 하는 거야. 하하. 진짜 너무 못생겨 보여. 친구야. 이거 진짜 무섭다, 친구야. 그래, 나도 볼 거야. 다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 하잖아. 아니야. 이 틀니는 우리 집안에서 내려온 거야. 농담이야. 우리 친구 한 명이 이 틀니를 가져왔어. 내가 완벽한 틀니 모양의 공을 부탁했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 개의 새 틀니를 가져왔지. 이 틀니는 사용된 적 없어. 나는 이빨 없이 하는 게 더 좋아. 장난치고 싶으면 그때 이빨을 끼우면 돼. 알겠어. 그러면 이빨 없는 걸로 할게. 이빨 없는 걸로 할게. 알겠어. 여기서 계획이 뭐야? 우리가 철사를 놓을 건데 그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지나고 머리 안을 통과해서 척수 안을 지나갈 거야. 내가 말했던 신경들이 지나가는 그곳이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 청골 부위까지, 이 뼈까지 돌아와. 우리가 이 철사를 걸면 이 모든 뼈들이 이 마지막 뼈 위에 무게를 싣게 돼. 이 아래쪽 뼈가 아주 튼튼하거든. 척추는 아래에서 지지되고 철사로 안내될 거야. 만약에 이게 부러지거나 예를 들어 척추뼈 하나가 빠져도 괜찮아. 전부 다 지지되고 있을 테니까. 마치 철사가 가운데를 통과하는 와셔 더미처럼 말이야. 만약 와셔가 빠져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와! 머리, 손, 발이 아직 없어. 아, 진정해. 아직 부족한 게 있어. 아, 마지막이네. 그거야, 다니. 고마워, 친구야. 어깨 때문에 세게 칠 수 없어. 참고로 여기 보면 내가 어깨 수술한 자리가 딱 보여. 여기 봐. 여기가 경합골과 쇄골이 만나는 부분이야. 바로 이 두 뼈가 만나는 곳에 내가 관절염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연골이 자라게 하려고 뼈를 조금 잘라냈어. 야, 아직 색칠이 덜 됐네. 내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여기에는 거의 철사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해골이 정말 깨끗해.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많은 관절 부분에 철사가 연결되어 있거든.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깔끔하게 만들었고 무게도 3.5kg 뿐이야. 집에서 출력하려면 필라멘트 네롤이 필요해.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아. 그렇지. 여기 마감 처리 후 남은 접착제를 제거하고 위에 칠할 거야. 루카스는 받침대 마무리 중이야. 나 됐어. 응. 야, 우리 이제 진짜 전문가 같지 않아? 이게 매뉴얼 두 문두의 새 설치물이야. 우리는 가능한 한 철을 최소한으로 쓰려고 했지, 루카스. 여기 약간의 유연성은 있겠지만 뼈대는 엄청 가벼워. 이제 이 녀석을 칠해보자. 해골이 매달려 있으니 인상이 안 좋지. 그렇지. 이게 3D 프린트라서 일반 페인트로는 위에 잘 칠해지지 않아. 그래서 먼저 프라이머를 칠했어. 처음엔 6캔, 10캔 정도 필요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 결국 2개 반 정도만 썼어. 그 다음에는 흰색 페인트로 칠했는데 우리가 약간 어둡게 해서 집 색깔처럼 보이게 했어. 우리가 박물관에서 봤던 그 뼈, 진짜 인간의 뼈와 비슷한 느낌이었어. 이제는 무거운 컴프레서를 써. 훨씬 더 강력해. 한 15분 정도 걸려. 해골 전체를 이미 집색으로 칠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밝아진 것 같아. 해골이 너무 깨끗해 보여. 그래서 다음 단계는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 거야. 그건 아주 얇게 분사되는 스프레이인데 거기에 아주 소량의 페인트를 넣고 더럽고 뭔가가 더 많이 달라붙는 부분, 즉 연골이 있는 부분을 어둡게 칠하는 거지. 뼈 끝 부분은 뼈의 아랫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림자를 더 주는 거야. 결국 진짜 관에서 꺼낸 뼈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지. 멈춰. 아직 다 보여주지 마. 얀센. 진정해. 이름도 있잖아. 고백할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이름을 물어봤어. 우린 점심시간에 바로 논쟁을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최고의 이름이 오소스발두라는 거야. 빨리 말하면 그냥 오스발두 아니면 오소스발두가 돼. 문제는 딱 하나 있는데 해골만 보면 골반, 즉 펠비스를 통해 남성 해골인지 여성 해골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 해골을 가져온 원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해골의 기록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 이 해골의 골반을 남성과 여성의 여러 해골과 비교해봤는데
아무 결론도 내릴 수 없었어. 아무튼 당신도 한번 봐줘. 만약 이 해골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되면 댓글에 꼭 남겨줘. 우리는 여기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 이제야 우리 완성된 해골을 감상할 수 있어. 이거 완성하는데 3달이나 걸렸거든. 아, 이게 좋아요 받을 만하지 않으면 뭐가 받을 만한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온 분들, 뼈와 인체 작동 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 매뉴얼 두문도에서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란지 리브루지 비올로지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내용을 거의 다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책 뮤 카데르누 지아티비다지스 두 코르프 우마누도 있습니다. 인체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희 매뉴얼 두문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대해선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말 멋진 책입니다.